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현장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하는 이번 평가에서는 지질공원 홍보와 활성화 분야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탄생의 신비를 간직한 한라산과 화산 지질학 교과서로 꼽히는 수월봉 등 지난 2010년 유네스코가 인증한 제주 세계지질공원은 9곳. 2014년 재인증 평가에서 동백동산과 우도 등 4곳이 추가 지정돼 도내 세계지질공원은 13곳으로 늘었습니다. 당시 유네스코가 제주도에 제시한 권고사항은 10가지. 지질공원 보존과 인지도 향상, 주민 참여 확대 등으로 심사단은 평가 시작부터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지질공원 관리와 활성화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했고, 홍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탐방객들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This is very typical and meaningful. If the visitor want to buy some, when can they buy? 지난해 재인증 평가에서는 35곳 중 12곳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으면 2년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질공원을 잃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유네스코에서 권고한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을 했고요. 긍정적으로 평가될 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 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제8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한라산 살아오른 분화구의 퇴적층 시추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맡겨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살아오른 분화구 내부 5곳에서 최고 10m 깊이의 퇴적층을 채취해 연대 측정과 생물 흔적 분석 등을 실시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한라산 백록당과 물장오리 퇴적층을 시추해 분화구 형성 시기와 환경 변화상을 밝혀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회에 민선 7기 첫 행정시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도 넘기겠다고 밝혔는데 민선 7기에서 협치가 제대로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행정시장 후보 추천을 제주도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지만 도민과 정당,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금주 안에 시장 공모 절차를 시작하고 도민 통합과 소통, 공직 혁신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도민들의 뜻을 많이 반영하고 의회와의 협력, 그리고 초당적인 정당 간의 협력, 이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취지라고 한다면 도지사로서는 얼마든지 이 인사권 행사를 열어놓고 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과 조직권을 의회로 넘기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주특별법을 고쳐서라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자치부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법을 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의회와 이것들을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공조를 통해서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도의회는 당장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청 조직 개편도 의회와 충분히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민선 7기에서 도의회와의 협치가 제대로 가동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개원설을 통해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통해 도민 주권을 펼치는 민의의 전당으로 도의회가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운영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고 문화관광체육위원장만 무소속의 이경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이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아 화재로 집을 잃은 가구에 새 집을 지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90이 넘은 노모와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던 한 가족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낡은 주택가 골목길. 화재로 가정집이 소실됐던 자리에 회색 지붕을 얹은 아담한 집 한 채가 생겼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앞이 안 보이는 90대 노모를 모신 일가족 4명. 지난 4월 화재로 집이 불타 갈 곳을 잃은 이들 가족에게 소방당국과 민간기업이 새 집을 지어준 겁니다. 막 울었다. 너무 어떤 의용 좋고 난 또 이 친구 못 아들을 해주나냐. 와 고맙습니다. 의용소방대원까지 나서 철거 작업을 도왔고 소방대원들이 직접 성금을 걷어 가재 도구를 마련하는 등 도움의 손길들이 모아져 새로운 보금자리가 탄생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아 화재 피해를 당한 저소득층 가구들의 새 집을 지어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지금까지 전국의 45가구가 새 삶의 터전을 얻게 됐고 제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화재로 인해 가지고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거나 입는 그런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이 화재로 집을 잃은 어려운 이웃에게 새 보금자리와 함께 삶의 용기도 주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주택 건설 경기가 위축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2분기 주택 허가 건수는 980여 건으로 지난해 1,560여 건보다 37% 줄었습니다. 다세대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49%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단독주택 40%, 다가구 주택도 26% 줄었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주택이 과잉 공급된 데다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등으로 주택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빅카지노 부분 확대와 지역 상생을 중장기 목표로 내놨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최하 등급을 받은 청렴도 평가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강원 영동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개장한 강원랜드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와 골프장, 스키장 등을 갖춘 사계절 복합 리조트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매출이 95%를 넘어 사행산업 이미지가 강한 데다 채용 비리 사태까지 터지면서 이미지가 추락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미지 변신에 나섰습니다. 최고 리조트라는 의미가 담긴 통합 브랜드 로고를 새로 만들어 오는 29일부터 적용합니다. 또 힐링 복합 리조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비카지노 부문의 매출 강화에도 나섭니다. 강원랜드는 현재 340만 명 수준의 리조트 입장객을 매년 30만 명씩 늘려 2020년에는 430만 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이원 워터월드가 다음 달에 개장하고 슬롯머신 제조와 하이원 리조트의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9월 말 정도 되면 노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루지부터 해서 그다음에 탄광문화청 개발, 골말지구 개발, 또 B지구, C지구 개발 문제 이런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채용 비리 사태로 인한 신뢰 회복을 위해 채용 제도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 상생 기여금을 늘리고 최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청렴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흐리고 서부와 남부, 산지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당분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북동부와 산지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2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기온은 한림이 24도, 고산과 대정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 오늘 낮 기온 안덕과 서귀포가 26도, 남원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3도가량 낮겠습니다. 동부 지역도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아침 기온 23도에서 24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7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성판하게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기온은 2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3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22도 내외로 출발해 낮 기온 26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고요. 특히 오늘 제주도 남쪽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3살 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달 30일 밤 제주 시내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의 어눌한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강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 시내 모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9살 난 여자 어린이 2명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3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이 8년 만에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어제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해 제주지방항공청, 공항공사 제주본부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10일 개토제를 시작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유해 발굴은 오는 11월까지 제주공항과 조천읍 서늘리와 북촌리, 대전읍 구엉리 등 5곳에서 이루어집니다. 4.3 희생자 유해 발굴을 통해 지금까지 400구를 발굴해 92구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민간단체가 화북공업지역 이전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민간단체가 화북공업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회천산업단지 이주 계획을 설명하고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있다며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회천산업단지 부지는 해당 부지의 52%가 국공유지이고 사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금품 로비를 진행한 포스코건설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기본계획 용역 수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건설이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과 타당성 제조사 용역 계약을 해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제주 드림타워 시공사인 중국건축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건설 근로자 1000여 명이 4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건축은 임금 지급 의사를 밝혔고 노동조합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주도청과 중국 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